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글쓰기 5번째 강의입니다. 불만이 없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라고 점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어떤 입장을,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입장에서 글을 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 그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끌리는 대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양쪽의 논리적인 근거들을 잘 따져봐서 그래서 더 논리적인 근거 풍부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조금 더 합리적인 논쟁을 펴는 데는 유리하겠으나, 사실 첫 번째 경우가 자기 진정성을 드러내는 데는 더 좋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무조건 그저 내키는 대로만 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입장들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 또 어떤 관점에서 또 자기의 입장을 선택하고 또 글의 목적을 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말이 있는 한 인간에게 절망이란 없다. 이해령 선생의 글에서 나오는 대목인데요. 정확한 말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대말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낮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둠을 이해해야 하겠지요. 어둠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낮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름의 참뜻을 발견하려면 먼저 겨울의 추위를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말이 없을 때 그 말은 안개 속으로 묻혀버립니다. 사람들은 불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불행이 무엇인지는 잘 알면서도 행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만 불행의 반대어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의 의미를 한층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엔가 이 불행의 어둠과는 다른 찬란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말이 존재하는 한 인간에게 절망이란 없다는 그런 말일 겁니다. 예컨대 악마가 없으면 신이 없겠지요. 악마가 있어야 신이 있는 겁니다. 병이 있어야 건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속박이 있으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순간이 있으면 영원이 있는 겁니다. 악마와 병과 속박과 그 순간의 세계 속에서도 인간이 정말 아침의 심호흡처럼 건너편 세계를 희구하면서 살 수 있는 까닭은 반대말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신의 영광과 그리고 건강과 자유와 행운 속에서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와 대비되는 세계의 괴로움을 모른다면 그 참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겨움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낙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반대말은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총체입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우리 안에 참과 거짓이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논리학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참인 것과 거짓인 것이 우리의 삶의 현상으로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반대말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대말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의미는 현실에 순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에 순응해서 현실에 맞는 글만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 현실에 어울리는 글만을 쓰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희망도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 희망적인 대안을 창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점들을 파고드는 글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듯이 때문에 글 쓰는 사람은 반대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대말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글쓰기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희망만이 가득할 때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불행을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을 세우고, 절망만이 가득할 때 희망을 펼쳐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음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 글 쓰는 이의 사명이라는 말일 겁니다. 모두가 유토피아만을 기대할 때 디스토피아를, 모두가 디스토피아를 예감할 때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조직하는 글쓰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 글에 공감하고 그 글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글쓰기의 원초적인 동력입니다. 결핍. 우리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없는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의 연속도 결국 우리가 반대말을 상정할 수 있을 때에만 이 질문들을 연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속성을 좀 바꿔보고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이해해보는 과정들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작다고만 생각하는 것들을 크게 혹은 크다고만 생각하는 것들을 작게 생각해보는 사고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회수 선생님의 방식인데요. 예컨대 좁쌀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단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지요. 하지만 좁쌀도 한 점의 좁쌀가루 옆에 놓여 있다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에 불린다면 커지지 않을까요? 먼지 정말 작죠.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어깨 위에 묻어있는 먼지는 결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코끝을 간지리는 먼지, 이것 미칠 노릇이지요. 이것도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결벽증 환자의 눈에 포착된 먼지, 얼마나 커 보일까요? 갓난아이의 눈썹에 내려앉은 먼지. 우리는 작은 것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것도 작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 광활하고 넓은 우주도 예컨대 소인배가 바라보는 우주. 정말 작아 보이지요? 큰 소리를 작은 소리로 바꿀 수도 있고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천둥 소리. 어떻습니까? 작게 만들 수 있지요. 녹음해서 볼륨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헤비메탈 공연장에서 밖에 천둥이 칠 때 그 소리는 결코 큰 소리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방음 장치를 한다면 작아질 수도 있겠죠. 모기 소리 어떻습니까? 잠들기 전에 귓전을 날아다니는 모기 소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을 상상하는 능력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들을 넘어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지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연속되는 과정이기도 할 텐데요. 반대말을 만드는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도 있고, 또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